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라는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MLB 파크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MLB 파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70년대생 영포티 남자들이 많고 중도 성향인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겔에서는 이런 성향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안 올라와요. 좀 수위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반 정도, 댓글을 보니까 아닌 사람이 반 정도로 나뉘었습니다. 상당한 변화가 제가 느껴졌거든요. 어떤 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착한 여자가 없어요. 씨가 말랐죠. 동덕여대 저 억센 기운 느껴지시나요?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100억이 있어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여자들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무슨 다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건지 여자들이 남자 흉내내는 사람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저런 이상한 표독스럽고 억센 짓거리도 없었거든요. 국제결혼하면 베트남 여자들 가끔 타지에 사는 거 못 견디고 도망을 가는데 어떤 편지를 보면 정말 미안한데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는 잘하고 도망갑니다. 한국 여자라면 어떨까요? 쌍욕을 다 퍼붓고 도망을 갈 겁니다. 한국 여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멸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위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글의 주장입니다. 이어서 한국 남자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생활력이 높아지고 옛날 근면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여자는 더 방만해지고 사치스럽고 소리나 지르고 흥분 조절 장애의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도저히 한국 여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돌변하면 남자는 인생이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이혼이 거의 50% 가까이 되죠. 저 표독스럽고 억센 유전자는 유전적인 문제 플러스 후천성의 문제로 보이는데 저는 한국 여자의 유전자는 서서히 멸종으로 가리라 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비 바이러스에 한국 여자들은 감염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멀쩡한 여자도 점점 감염되고 그렇게 개체수가 계속 증가 중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썩은 귤 상대론 이야기하는 거죠. 주겔에서는 이런 유형의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이 부분,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 여자는 멸종되는 게 맞다. 이 수준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글이 영포티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추천 반, 반대 반 정도였어요. 댓글 내용을 보면.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글 같은 경우는요. 반대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반반 수준까지 올라온 거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번에 동덕여대 사태가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주었나 봐요. 그만큼 지금 82년 김지영 세대 이후 이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민심이 나락이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신 것처럼 표독하고 억센 유전자 서서히 멸종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빠른 속도로 멸종해 가고 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살 아이들보다 84세 노인이 더 많대요. 어떻게 84세 노인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 두고 이틀 전에 일론 머스크는 인구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민과 국제결혼밖에 없죠. 그런데 한국 같은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에 이민을 많이들 오려고 할까요? 지금 이민 같은 경우도 많은 선진국에서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급여도 높고 인프라 좋은 나라들도 경쟁이 나섰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안 올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 난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지만 난민을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어떤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을 알고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민과 난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세대는 괜찮아요. 1세대는 괜찮은데 2세대부터는 공화되지 못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어야 됩니다. 지금 스웨덴 보세요. 완전 개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고 국제결혼을 선택해야 돼요. 유럽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국 남자들은 일본 남자들하고 다르게 초식남이 아닌 육식남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다. 하락만 하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국제결혼 바람이 불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죠. 물론 결혼 페널티 제도 이거 좀 해소됐고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제결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미 2023년도 같은 경우도 혼인 건수가 반등했는데 국내 결혼은 감소했어요. 국제결혼이 견인한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혼인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 같은 경우도 많이 늘고 있어요. 저는 국제결혼이 견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건데 국내 결혼 같은 경우는 성공 사례가 많습니까? 실패 사례가 많습니까? 유튜브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TV라든가 보면 여러분들 어느 게 더 많아요?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토탈로 보면. 반면 국제결혼을 보십시오. 국제결혼도 실패 사례 있어요. 커뮤니티, 유튜버, TV 다 보시면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가 많아요. 국내 오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많아요. 남자들, 요즘 젊은 남자들 되게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들도 판단할 겁니다. 아,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국제결혼이 낫구나. 그리고 저도 통계를 보여드렸잖아요. 국내 통계청 자료. 그리고 여가부에서 나온 국제결혼 통계 자료 같이 섞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국제결혼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혼도 당연히 좋고. 그런 걸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알면서 지금 국제결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이런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한국은 한번 유행 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 구조, 붕괴의 마지막 희망이 국제결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결혼과 출산이 싫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음 결코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 글쓴이의 주장처럼 억세고 표독한 유전자는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태되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들 선택한 거니까 저는 그 의견에 존중합니다. 호비운동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세대, 1.5세대로는 좀 힘들어 보이고 2세대 정도는 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태될 유전자는 도태가 되고 그리고 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 동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힘들 거예요. 왜?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장기 저성장이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만은 한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